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30% 넘게 치솟았다가 다시 60% 폭락하는 말 그대로 정말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로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정말 극적인 움직임이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모든 광풍이 지나간 지금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주가가 고작 5% 정도 하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군요. 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맞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가 제시하는 이 눈부신 미래 기술, 그 청사진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투자 위험, 그리고 왜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들만이 이 주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그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확정된 판매 실적이 없다는 것. 뉴스케일이 미국 규제 당국의 설계 인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허들을 넘었고요. 또 유력한 고객사 후보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단 하나의 원자로도 최종 판매 계약을 맺지 못한 사실상 매출 0인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회사의 가치 전체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 그 기대감만으로 지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극심하게 흔드는지, 그리고 동시에 인공지능과 전기차가 촉발한 이 전력 대란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왜 뉴스케일 같은 회사가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양면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의 심장을 정말 쥐락펴락했던 그 엄청난 변동성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단순히 오르내렸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1년 동안 주가가 50%나 급락했다가 그걸 전부 회복하고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30% 가까이 하락했다가 또 그걸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은 그 최고점에서 60%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어지러울 정도죠. 네, 이런 현상은 전형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이랑 차가운 현실인식이 아주 팽팽하게 충돌할 때 나타납니다. 특히 뉴스케일처럼 아직 구체적인 매출 없이 오직 미래 가능성만으로 평가받는 기술주의 경우에 작은 소식 하나, 심지어는 그냥 루머 하나에도 주가가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사실상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도 하겠네요. 이런 수준의 심리적 압박감 감당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라. 뭐 이런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동성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뉴스케일이 과연 첫 번째 원자료를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제때 건설해서 문제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긍정적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주가가 치솟았다가 계획이 조금만 지연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불안감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뉴스케일에 열광하는 이유, 그 이야기의 핵심을 살펴봐야겠네요. 바로 소형 모듈 원자료, 즉 SMR이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기존의 그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랑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거대한 돔 구조물을 현장에서 수년에 걸쳐 짓는 대신에 공장에서 규격화된 원자료 모듈을 대량 생산해서 트럭이나 배에 싣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레고 블럭처럼 조립해서 설치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야, 이론대로만 된다면 정말 혁신적이네요. 건설 비용이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 단지 바로 옆이나 전기차 공장 근처에 독립적인 전력원으로 설치하는 거요. 바로 그 지정이 시장의 상상력을 폭발시키는 부분입니다. 에너지계의 아이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개념 자체는 자동차나 항공기 산업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왜 아직 아무도 이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장벽이에요. 규제. 네.
자동차 부품과는 달리 원자료의 부품은 극도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요구하는 핵 등급 자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부품이랑 제조 공정이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특히 뉴스케일의 SMR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도하는 모델이라 규제 당국도 전례 없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두 번째 장벽은요? 둘째는 엔지니어링의 장벽입니다. 수많은 부품을 오차 없이 조립해서 수십 년간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원자로를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제품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는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게 아직은 종이 위 계획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첫 번째 고객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루마니아의 한 전력회사가 거론되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조차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요? 네. 더구나 그 결정 시점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2026년 말, 심지어 2027년 초로 예상되고 있고 그 결정조차도 외부 자금 조달 능력에 달려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2년, 3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개발사인 엔트라원과 미국 내 SMR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SMR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움직임이라 시장이 반짝 만호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판매 계약과는 거리가 먼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계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지 선정 및 개발을 위한 협력이지 원자로 구매 계약이 아니에요. 미래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양해각서, MOU 수준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즉, 여전히 확정된 첫 판매라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목표 지점이 계속 뒤로 움직이는 골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건 마치 이번 역이 종착역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내리려는데 갑자기 열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다음 역이 진짜 종착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 정말 그렇네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승객, 즉 투자자들은 지치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뉴스케일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신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도 어떻게 한때 주가가 130%나 폭등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비이성적인 투기 심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뉴스케일이라는 개별 회사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야를 넓혀서 산업 전체,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전기차 때문이죠. 맞습니다. 최근 한 투자은행 보고조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만으로도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8%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8%나요? 네, 이게 스페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전원까지 더해지면 전력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가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오락가락해서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책임지기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는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의 실체와는 별개로 SMR이라는 기술 자체가 시대적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거대한 서사, 즉 이야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처럼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조차도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엄청난 기회와 치명적인 위험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회사가 그때까지 버틸 자금은 충분한가요? 첫 판매 계약이 예상되는 2027년까지 아무런 매출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뉴스케일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을 고려할 때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2년 정도. 네. 하지만 첫 계약 시점이 2027년으로 더 늦춰진다면 그 전에 반드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든든한 뒷배는 없나요? 다행히 미국의 대형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플루어 코퍼레이션이 대주주로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뉴스케일이 기술적, 사업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보완해주고 있죠. 이것이 뉴스케일이 다른 신생 SMR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SMR 시장에서 뉴스케일이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닌 거죠?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E와 히타치의 합작사인 GE 히타치가 개발 중인 BW RX300 모듈이 있고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SMR도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아, 롤스로이스도요? 네, 이들은 뉴스케일과는 조금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SMR 시장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 과실을 뉴스케일이 독차지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쟁에서 누가 먼저 신뢰성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고객의 선택을 받느냐에 치열한 생존 게임이 이미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뉴스케일 파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주식일까요? 명확하게 말하자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진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SMR이라는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 이야기가 현실의 책장을 넘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독한 롤러코스터를 마음 편히 즐기면서 최종 판매 계약이라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반토막 나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아니오라면 이 주식은 아마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증명할 첫 판매라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아직 내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첫 판매 계약 체결이라든지 첫 원자로 착공과 같은 몇 가지 가시적인 이정표들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섣불리 이야기에만 투자했다가 그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원자력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멋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질 위험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그 눈부신 가능성과 혹독한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뉴스케일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첫 판매 계약에 성공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위험이 끝나는 걸까요? 아, 그러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겠군요. 오히려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과 비용으로 공장에서 원자로를 차질 없이 대량 생산해야 하고 전 세계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약속된 기간 안에 완벽하게 조립해야 하며 향후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중대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어쩌면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